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기 캄보디아 2022년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캄보디아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요. 순방 첫날에 프놈펜에 있는 한 의료원을 찾았고 이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을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14살 소년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동문 후원금에서 비용을 댔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에 그 한국에서는 신부님들이 그 신부님 두 분이 특별한 신부님 두 분이 이제 요 사진 말고 비행기 그 다음 폭파. 사진 여기 이렇게 하고 그게 오드리 헵번 짝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국에서 난리 있었습니다. 났었잖아요. 그런 것도 예. 있었습니다. 없나요? 요게 끝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때 그 명태균 씨가 그 막 꿈에 뭐 어떻게 비행기 폭파 막 꿈 이야기가 있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때 뭐 저거 가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비행기 폭파 꿈 이야기하고 막 이 사람의 무속적인 이제 이런 서로 이제 좀 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체 김건희 명태균 어떻게 만났느냐, 언제 만났느냐, 알고 맞아. 지냈다고는 하는데 누가 소개시켜줬다고는 하는데 그럼 어떤 상황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관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였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 윈윈할 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시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하고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이준석 그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 게 6월이었습니다. 6월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이동훈이라고 예전에 그 윤석열 그 대변인 역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조선일보 출신. 네네네. 그 사람이 6월 20 며칠경에 그만두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훈수를 떠서 그 사람이 그만두는 요 이야기 1년의 이야기가 6월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 순방은 뭐 나중 일입니다만 순방은 11월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고 그쵸? 그 이제 다음 해에 2021년 6월에 명태균하고 김건희하고 어떻게 만났느냐? 그 지난번 시간에 이제 처음 만나면 2017년도 어떤 행사장에서 이제 만났다고 했지만 그렇죠, 그때는 네. 정치판은 아니었고 네. 다시 이제 좀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만났었던 건데 네. 그때 만남을 주선한 분이 모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은 이제 극구 반대를 하고 계신데 제가 그분 반대와는 반대는 그분은 반대를 하시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하시지만 여러 이제 말씀들을 종합한 결과 함성덕 교수가 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으로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함성득 교수는 원래 교수예요. 뭐 연구소장이에요. 교수입니다. 교수예요. 예. 대통령학을 대통령학이라는 대통령하고 뭐예요? 본인 그거 주창하셨어요. 클래스 처음 들어봐요. 저희가 2003년도에 대통령 됐다가 꼭 들어야 되겠네요. 예. 제가 그래야지 윤석열 같은 대통령 같은 사람 30대 안 나오죠. 중반이었는데 함성덕 교수가 아마 학번으로 치면은 83학번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분이 거의 40 정도의 그 책 대통령학을 추천하고 해서 그 기사 쓴 적이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함성덕 교수가 사는 집이 아프로비스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해서 뭐 여러 뭐 유튜버들이 그 두 사람은 사우나 친구다 어쩌다 뭐 이제 이런 소개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여태껏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 이제 하나가 주호영 의원이 함성덕 교수와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한잔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명태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성덕 교수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한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가 그 제일 나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종합한 거 들어서 얘기하는 자기가 다 한 이야기. 그거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고소고발. 고소고발도 뭐 받아야죠. 그때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한테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당 대표 선거가
이 6월에 이제 있었는데 6월 초에 있었는데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준석이 막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전성기로. 쇼킹했는데 진짜. 쇼킹했죠. 네. 그때 기억나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이렇게 젊은 30대가 보수 정권의 당 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요. 하는 이런 근데 게 그 좀 여론조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가 한 거라니까. 아, 그 재밌던 네. 거가. 이준석 후보가 1위를 오른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한 거예요. 아, 네. 이때서부터구나. 네, 그럼 안 친할 수가 없겠네요. 친하죠. 이준석하고 명태균은 아주 아, 친한 고맙죠. 사이고. 예, 자기 일을 뭐, 일일이 시켜줬는데. 네, 뭐 준서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예 형님하고 뛰어가는 그런 사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나무 심으라니까 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거 누가 또 다 뽑았더라고요. 절에서 뽑았는데. 자기도 컵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주호영 의원이 그 함성덕 교수와 저녁에 이제 한잔하는 자리에서 내가 당했다. 당했다 이제 그 정황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자기한테 김정선 의원하고 명태균이 찾아왔었대요. 네. 찾아왔는데 자기가 거리를 둬가지고 이준석한테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성덕 교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함 교수는 그 사람 나 한번 소개시켜줘 라고 해서 함 교수가 명태균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친해요. 그러니까 함 교수가 네. 우리 전파사의 우리 남기창 선배하고 통화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내용이고 그 함 교수는 명태균 씨하고 친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단지 본인이 명태균과 김건희를 소개시킨 장본인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식당 자리에서 이제 이 함 교수가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킨 게 아니라 두 분이서 만나라고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6월 달로 이제 저는 이제 조합을 해보니까 6월인데 그때 6월에 함 교수와 명태균이 만나고 명태균이 주변에 이야기하기를 함 교수가 나보고 니같이 똑똑한 사람 처음 봤다. 니는 대통령 한 3명 정도는 만들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랍니다. 그리고 기사화 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항상 팩트 체크를. 네, 팩트 체크를 하려 그러면 함 교수도 찾아가야 되고 명태균도 찾아가야 되고 두 분을 불러놓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소송을 걸라면 걸어주시고요. 그때 김건희와 명태균의 만남 주선이 이제 있었고 이제 만난 시점이 6월달에 만났고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이동훈 씨 그 사람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 출신.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 한 명이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명태균 씨가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굵고 좀 이렇게 좀 보스 기질이 있는 것 같고 대변인 역할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특히나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뒤에 조선일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이 사의 표명을 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고요. 그 사의 표명한 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6월 20 며칠이던데 어쨌든 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이 관계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4월부터는 그 명태균 씨가 P&R을 통해 가지고 미래한국영수와 P&R이 조선일보 통해서 이제 그때 여론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월 제가 기억나는 게 더블 스코어였어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그 더블 스코어였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기조가 이제 계속하고 있다가 그 7월에 들어가지고 그 장모 리스크가 있었죠. 최은순 씨 그 구속 여부 관련해 가지고 그때도 이제 아크로비스타 방 집에까지 초대가 돼서 최은순 씨 얼굴을 보고 먹구름이 잔뜩 끼었으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 씨와 이 합점이 굉장히 이제 잘 통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죄송합니다. 이제 저 사진에서 뭐 폭파되는 꿈을 꿨다 어쨌다 그 시간까지 쭉 이제 가는 거죠. 그 뒤부터 이제 1년 반 정도를 쭉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관계가 뭐 당연히 지금 소원해졌고 어려운 관계가 됐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러면은 대선 치르는 기간 동안에 또 대선 마치고 이제 그 귀인들 그 자리에 또 가서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또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상세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가 이어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사달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언론 특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네. 윤석열과 이재명 이래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재명이 한 번도 못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단 1%라도 이기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지다가 선거가 해가지고 선거에서 진 거예요. 네. 이 진짜 그런 그 지금 뭐 밝혀지진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명태균 입에서 나가서 주변 지인들이 들었던 그 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관련한 녹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황상 봤을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이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총선과 여러 가지 뭐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을 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 증명을 해낼지 하는 것들은 시간이 있으면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텔레그램이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스모킹건을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수사기관이 그걸 과연 할지 안 할지 관건입니다. 네. 하나가 터지면 뚝 하나가 터지면 무너지지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아마. 그러려면 한동훈이 좀 파워풀하게 해가지고 뭔가 진두지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겠습니까? 근데 배포가 그 모양 고린 것 같아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배포가 그 배포를 키워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여론 지지도가 받쳐주면 자기도 뭐 떠밀리듯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아니 만약에 그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그러면 진짜 윤석열과 각을 세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은 정치를 안 한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네. 그렇지도 않잖아요. 뭐 예의 차릴 건 예의 다 차리고 할 말은 못 하고 그거 완전히 한동훈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그 기로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젊은 층에서는 한동훈의 그 좀 뭐 스타일이라든가 좀 뭔가 신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이제 대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신선하다고 저도 느끼긴 했는데 사실 뭐가 신선했어요? 여의도 화법이요? 스타일 스타일 뭐 가발인데? 확실합니까? 네. 이제 뭐 아줌마 부대를 몰고 다니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 뭐 좀 나이도 신선하다고 느꼈고 여러 가지로 좀 파격적인 발언도 했었고 뭔가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식상하죠. 식상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준석이 사실 더 젊고 그리고 이준석은 뭔가 파격적인 행보라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뭔가 무서워서 숨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크게 던지지 않고. 그래도 20대 여자들은 이준석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2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이준석이가 거의 마초 근성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를 20대 여자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엄마 무대 스타일. 그런 것 같아요. 딱히 20대 여자들이 선호할 만한 거는 두 분 다 아니에요, 사실.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정치판에는 없어요. 한준호 의원 어때요? 한준호 의원. 약하죠. 약해요. 네. 나 좋던데. 누구? 한준호. 우리나 좋아하는 거지. 그래 정말. 아니 나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죠. 이탄희도 좋아요. 이탄희나 한준호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하죠. 근데 2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대 여자 분들이 20대 여성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팬덤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게 이재명이죠. 딸들이 차라리 네. 개딸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개딸들이 좋아하는. 그게 이제 이준석에 대한 반발 심리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준석이가 워낙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는 등 그 초반에 좀 실험 같은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때 20대 여자들한테 완전히 인기. 뭐 여가부 20대 폐지. 여자들하고 이준석은 70대 노인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돼. 네. 그 70대 노인들한테 경마장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뭐 무료 카드 주니까. 큰 실수한 거죠. 그 20대 여자들한테는 여자들 군대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아까 그 저기 이준석 의원이었어요.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네. 20대다 30대다 이런 프레임 여자다 떠나서 재밌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해요. 이준석. 재밌는 네, 사람. 재밌는 사람. 왜냐면은 뭐 판을 바꾸려고 나름 노력도 하고 동의하진 않지만 이번에 되게 매화나무 재밌다. 심는 거 그러니까 보고 최근에는 그 사람 그분 전혀 재밌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말도 안 하고. 아 최근에는 뭐 되게 기성 정치인처럼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뭐 이제 폭발을 잘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뭐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때를 어차피 기다린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때를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다 노년 됩니다. 이 때가 이상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상한 때가 나무 하나 잘못 심었다가 근데 그 누가 뽑았는지 그 딴지일보가 가서 확인했더니만 나무가 없어져가지고 누가 뽑았을까? 스님들이 뽑았을까? 아니면 개혁신당에서 가서 부끄러워서 뽑았을까? 20대 여성. 그거 어떻게 그거 저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시켜가지고 탐사보도 시킬까요? 누가 뽑아갔나? 누가 뽑았는지 그 기자가 진짜 정말 네, 그 요새 아주 발군입니다. 대세입니다. 예. 예, 대세입니다. 참. 전혀 그 레거시 기자 같지 않고 네. 예. 그 새로운 탐사보도의 장을 연 기자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울까요? 끈기가 있고, 끈기가 있고. 취재를 1년씩 하잖아요. 친화력이 있고. 예, 친화력이 있고. 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언론사가 취재를 1년 하는데 그걸 봐주겠어요?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대한 언론이니까 이제 또 예. 그리고 그런 또 이준석 기자래. 그 이명수 기자는 보통 기자라고 다른 게 뭐냐면 네. 보통 기자들은 자기하고 친한 쪽을 정보원으로 두고 취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기자는 자기의 반대편도 막 넘나들더라고요. 예. 아니 이번에 그 강원도 사람들끼리 그 친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뭐 이거 예. 그 저기 이명수 기자가 그렇죠. 그 김대남 씨하고 예, 예. 서로 이제 강원도 사람들이 이야 강원도가 이렇게 끈끈하구나 그렇죠. 드러나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강원도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그 모임이 예, 끈끈한 모임이 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김대남 씨가 그 대통령실에 꽂힌 것도 그 권성동 씨가 꽂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강릉 사람이고 예. 뭐 다른 걸로는 경우의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뭐 건설회사 있다가 뭐 이래저래 좀 하다가 대통령실에 꽂히고 했는데, 야 이명수 기자가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냐면 이번에 그 밤에 개 끌고 편의점 돌아다니는 거, 네. 그거 동영상 내보내면서 또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 했대잖아요. 예.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네. 뭐 좋은 상황 되면 다시 한번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김건희 여사가 그것도 하트 이렇게 그렸대잖아요. 네. 예. 혹시 그 이명수 기자하고 같이 뭐 좀 친분이 아니요, 저는 없습니까? 예. 이명수 기자가 그 봉지욱 기자 있잖아요. 뉴스타파. 거기 동년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저 어디야? 오마이뉴스의 네. 구기자가 이 선배고 예.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구기자한테 그 저기 뭐야? 그 한밤중에 그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돌아다니니까 나하고 같이 취재 가자고 얘기했대잖아요. 네. 이명수 기자가. 이명수 너, 야, 기자 팬인 것 같아요. 너 혼자 취재 가면 되지 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취재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되면 네. 자기는 주저하지 않고 네. 딱 나서가지고 네. 인터뷰하자고 네. 반갑습니다. 저 잘 아시죠? 저 이명수입니다. 인터뷰하자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뺨따구를 때리든지 아니면 보좌관들이 강원도, 자기를 폭행하든지 하면 강원도 모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아니 그 안성모 기자 그 강원도 모임이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뭐 성공한 뭐 아니, 근데요. 다 모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강원도 사람들이 그 오지에서 만나서 그런지 감자 먹고 그래서 이제 끈끈하더라고요. 오지에서 만났어요. 예, 오지에서 만나서 감자 먹고 자라서 그런지 끈끈하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강원도라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이명수 기자 뭐 삼척이라고 그러고 네, 그 삼척. 누구야 네, 그 양반 그 강릉이라 그랬죠. 예, 삼척. 김대남. 뭐 강릉 삼척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 히 친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그 강원도가 그렇게 끈끈한지 이번엔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사실 강원도 하면 감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 그렇게 끈끈함이 있는 곳인지 몰랐네요. 강원도의 그 누굽니까 이철규 뭐 망상 이야기 예. 뭐 재밌는 아유, 이야기도 요새 그 화제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 이철규 의원이라고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그 네. 양반하고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그 요새 그 국정농단의 핵심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이철규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화두짝 그, 예, 해서 그 뭐. 화두가 됐는데 그 이철규가 그 해명을 하면서 네. 망상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철규 의원 지역구가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 해수욕장 있는. 아 거기요. 예, 예. 아. 망상 아시죠? 네. 이거는 뭐 아재 개그의 일종 같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웃기던데요, 저는 그거. 망상이라고. 좋습니다. 그 이철규 의원 이야기도 뭐 많이 나오고 이제 그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 사람이 개입됐느니 저 사람이 개입됐느니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나와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나와 있는데 양파 전국에 네, 양파 화수분. 까도 그 끝이 없어요. 아까 뭐 이야기 나왔다시피 진짜 이번 정권에서는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네. 그 어떤 때보다 이렇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번에 있을 그 국감 때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개인적인 되는 바람은 중에 국감 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 의혹이. 예. 네, 하나씩 좀 다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그 높은 많은 세비를 받아가면서 지금 중요한 임무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본인의 그 정치적인 사리사욕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국감을 좀 진정성 있게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또 다음 주인가 네. 뭐 동남아 가신다며요. 또 순방 가신다며요. 네, 네. 6일쯤인가 동남아 한 번 더 열흘 가는데 가신다며요. 또 네. 그것도. 저 사진처럼 또 이제 그 어떤 또 퍼포먼스를 생각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네. 정말 내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해 접근성이 안 돼요. 예. 상당한 피로를 이렇게 주는 면이 있죠. 피로 그러니까요. 유발이요. 아, 피로. 그리고 오늘 그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정언에 기반해서 브리핑했던 부분들, 사실 확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그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좀 짚어가면서 이제 갈 예정이고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하신 김다솜 아나운서가 오늘 이야기 중간중간에 빅데이터 가지고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감 한번 물어보시죠. 네, 소감 한번. 소감이라고 할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평소에는 관심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아요. 인문학에 대해서요? 네, 인문학. 뭐 좀 정치는 인문학 아닌가요? 글쎄, 정치는 인문학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정치는 저는 인문학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네. 쇼 같아요. 약간 일종의 평소 관심은 결혼 아닙니까? 결혼과 뭐 명상. 명상? 결혼과 명상?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갈망을 잊기 위해서 명상에 좀 빠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산다는 원하는 게. 대로 되지 않아요. 네, 제일 전파사를 통해서 본인의 매력을 양껏 뿜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